안녕하십니까. 기사퍼스트 오노석입니다. 자, 커말 1급 필기 컴퓨터 일반 7번째 시간 되겠습니다. 자, 컴퓨터 일반. 자, 여러분들이 지금 어디까지 공부하셨는지 전체적인 흐름을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강의 잘 따라오고 계시는데요. 컴퓨터 일반은 크게 3개의 파트로 이제 나눌 겁니다. 윈도우즈 XP에 대해서 먼저 기본적으로 설명을 드릴 겁니다. 여러분들이 가장 쉽게 접할 수 있는 컴퓨터의 소프트웨어가 되겠죠. 그래서 윈도우즈 XP를 가지고 먼저 공부를 해서 일단 컴퓨터 일반에 대한 전체적인 개념을 이해할 수 있도록 그렇게 강의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이번 시간에 설명드릴 내용하고요. 다음 시간까지 해서 이제 끝날 겁니다. 자, 윈도우즈 XP는 끝나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컴퓨터에 대한 좀 깊이 있는 내용을 설명을 드릴 겁니다. 자, 컴퓨터는 크게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로 이제 분류가 됐죠. 하드웨어는 CPU도 있고요, 기억 장치도 있고 여러 가지 장치들로 구성이 됩니다. 소프트웨어 종류도 다양하게 있습니다. 각각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거고요. 그리고 마지막에는 인터넷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겁니다. 자, 네트워크, 인터넷 중요하죠. 과거에는 사실 인터넷을 연결하지 않고도 컴퓨터 한 대로 해서 여러 가지 작업을 했었습니다. 그렇지만 현재는 인터넷을 연결하지 않고서는 그 컴퓨터가 제대로 역할을 한다라고 볼 수는 없겠죠. 그래서 컴퓨터의 기본적인 개념을 알고 있어야 되고, 그리고 컴퓨터를 이용한 인터넷과 관련된 여러 가지 기능과 용어들을 여러분들이 또 알고 계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순서대로 해서 진행을 해서 컴퓨터 일반에 대한 과목을 마치도록 할 겁니다. 물론 이제 강의 수가 좀 많다라고 말씀하신 분도 계시지만은, 여러분들 이해를 하기 위해서는 암기를 해서는 안 되죠. 이해를 하기 위해서는 강의는 조금 길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충분한 예시를 가지고 제가 설명을 드리기 때문에 시간은 조금 길어집니다. 그렇지만 최종적으로 여러분들이 학습하는 시간은 그만큼 줄어든다라고 저는 확신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한테 강의 수를 줄여서 공부하십시오라고 줬을 때 최종적으로 걸리는 시간과 강의 수는 좀 많지만은 이해 위주로 학습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제가 강의를 준비했을 때와 비교를 했을 때는 전체적으로 학습하는 시간이 이 시간보다는 줄어든다라는 것을 저는 오랜 강의 경험으로 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강의가 개수가 좀 많지만은 차근차근 잘 따라와 주십시오. 최종적으로 여러분들이 학습할 양은 아마 많이 줄어들 겁니다. 자, 이번 시간에 설명드릴 내용은 실행 메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실행 기능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실행은, 자, 우리 시작에서, 자, 시작 누르시면 실행이 있고요. 실행 누르시면은, 명령어를 입력할 수 있는 이런 란이 만들어지죠. 자, 여기다가 명령어를 이렇게 쭉 입력을 하시면 돼요. 자, 입력을 하고, 엔터 입력을 하시면은, 명령어가, 그 명령어에 따라서 어떤 결과물이 좀 달라집니다. 그래서 그 명령어를 여러분들이 다 이해를 하셔야 되는데요. 첫 번째는 레그 에디트라는 명령어를 말씀을 드릴 겁니다. 레지스트리라는 게 있습니다. 레지스트리 한번 들어보셨습니까? 자, 레지스트리는 컴퓨터 시스템의 모든 정보를 가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모든 정보. 그래서 이 레지스트리를 어떻게 수정을 하느냐에 따라서 좀 더 편리하게 윈도우즈 XP를 이용할 수 있고요. 혹은 잘못 변경하게 되면은 부팅 자체가 안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좀 고급 사용자들, 고급 유저들이 주로 레지스트리를 이용을 하죠. 직접적으로 변경해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뭐 제어판에서 수정할 수 있지만은 제어판에 수정하는 그 이상의 기능들, 그런 것들은 레지스트리에 들어가게 되면은 여러분들이 직접적으로 변경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레지스트리를 이제 변경하기 위해서는 레지스트리 이제 그 편집기가 있습니다. 편집기. 자, 편집기를 여러분들이 열어서 직접적으로 수정을 할 수 있습니다. 자, 그 명령어가 레그 에디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시스템에 정보를 변경하려면은 이 명령어를 여러분들이 알고 계셔야 되고요.
그 다음 sys edit. 자, 시스템을 얘기를 하는 거죠. 시스템 파일. 자, 시스템 파일을 변경하기 위한 명령어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주로 이 두 개의 명령어들이 많이 출제가 되고요. 그 외에 기타 명령어들을 다시 정리를 마지막에 또 정리를 하고요. 그리고 마지막에는 윈도우즈 XP의 기타 기능을 설명을 드릴게요. 제가 이렇게 분류하기가 좀 애매한 그런 기출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기출 문제들을 이번 시간에 정리를 하겠습니다. 자, 레지스트리 편집기입니다. 레지스트리 편집기. 자, 레지스트리란 것은 컴퓨터에 설치된 각종 소프트웨어나 하드웨어에 대한 설정 정보를 저장하는 장소예요. 저장하는 데이터베이스라고 보시면 됩니다. 데이터베이스. 줄여서 DB라고 얘기하죠. 보통 데이터베이스는 데이터들이 쭉 모여져 있어요. 어떤 정보들, 어떤 파일들이 저장되어 있겠습니까? 소프트웨어하고 하드웨어에 대한 설정이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컴퓨터에 모든 것들이 다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컴퓨터에 대한 모든 정보들이 레지스트리라는 데이터베이스에, 레지스트리라는 장소에 저장이 돼 있다.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지금 쭉 보시면요. 여러 가지 지금 설명 문구들이 있죠. 시험 문제가 그때 좀 다르게 이렇게 나오는데요. 중요한 것은 이해를 하시는 겁니다. 이 지금 문장을 암기해서는 절대로 안 돼요. 또 새로운 문장들이 또 나옵니다. 그래서 암기하는 것은 큰 의미가 없고요.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자, 레지스트리. 여기서 중요한 것은 정보입니다. 정보. 컴퓨터의 정보를 저장한다는 얘기죠. 저장하는 장소를 레지스트리라고 얘기를 하고 그 에디트, 편집기를 이용을 해서 수정을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 큰 그림만 가지고 계시면 돼요. 자, 윈도우즈의 자체 구성 정보, 각 사용자의 프로필과 시스템 하드웨어, 설치된 프로그램 및 속성 설정에 대한 정보를 저장하는 데이터베이스다. 자, 정보 이런 얘기 나오면 맞는 겁니다. 자, 컴퓨터에 설치된 모든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의 실행 정보를 한 군데 모아 관리하는 계층적인 데이터베이스다. 계층적인 데이터베이스. 그러니까 계층적이라는 얘기는 이렇게 어떤 서로 각각의 무리들이, 각각의 그룹들이 서로 연관관계가 있다는 얘기예요. 위쪽이 있고 아래쪽이 있고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탐색기를 이용하게 되면은 자, 여기서 또 클릭하면은 아래쪽으로 계층 이동하죠. 이런 식으로. 맞습니까? 탐색기를 이용하는 그런 구조를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것을 계층적인 구조다.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IRQ, IO 주소, DMA, 뭐 자세히 모르셔도 됩니다. IRQ는 말씀을 드렸죠. 하드웨어 정보라고, 하드웨어의 번호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고요. IO 주소라는 것은 여기서 I라는 것이 인풋, O가 아웃풋입니다. 그래서 입력과 출력을 얘기하는 겁니다. 입력하는 주소, 출력하는 주소. 그래서 어떤 그 장치에서, 하드웨어 장치에서 들어갔다가 나왔다가 데이터가 들어가는 경우도 있고 나가는 경우도 있겠죠. 그래서 입력과 출력이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자, DMA라는 것은 그 메모리를 접근하는 방식인데요. 자세한 것은 모르셔도 됩니다. 자, 이런 등과 같은 하드웨어 지원과 프로그램 실행 정보와 같은 소프트웨어 자원을 관리한다. 사용자 프로필과 관련된 부분은 ntuser.dat 파일에 저장이 된다. 하나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사용자에 대한 프로필과 관련된 정보는 ntuser.dat의 파일에 저장이 됩니다. 자, 윈도우즈를 동작시키고 응용 프로그램을 실행시키는 데 필요한 각종 정보를 담고 있는 시스템 데이터베이스다. 레지스트리는 윈도우가 작동하는 데 필요한 수많은 정보를 저장하고 있다. 자, 윈도우의 시스템 구성, 하드웨어 구성, 윈32 기반 응용 프로그램에 대한 구성 정보, 사용자 정보 등 기록하고 있다. 그러니까 이런 내용들은 모르셔도 상관없어요. 중요한 것은 뭡니까? 개념이죠. 자, 정보를 저장하는 장소다. 그것만 머리에 두시면 됩니다. 자, 사용자와 관련된 정보를 담고 있는 파일과 하드웨어나 컴퓨터와 관련된 초기화 설정 파일로 구성되어 있다. 자, 무슨 뜻이냐면은 사용자하고 관련된 정보들. 그러니까 컴퓨터를 사용하는 사용자의 정보들, 그 파일과 그 다음 하드웨어나 컴퓨터와 관련된 초기화 설정 파일. 그러니까 하드웨어라든지 뭐 컴퓨터라든지 최초에 설치되었을 때 초기화 설정 파일이 있습니다. 그 파일로 이제 구성이 된다는 얘기예요.
자, 각 사용자의 프로필과 시스템 하드웨어, 설치된 프로그램의 속성 설정에 대한 정보가 들어있다. 읽어보시면은 비슷비슷한 얘기예요. 단지 조금씩 문구를 다르게 준 겁니다. 레지스트리 변경으로 문제가 생긴 경우, 그러니까 레지스트리를 변경하게 되면은 좀 더 쉽게 사용할 수 있도록 변경할 수도 있지만 잘못 변경하게 되면은 부팅 자체가 안 돼요. 자, 그런 경우에는 부팅할 때 F8번을 누르십시오. 부팅할 때 F8번 쭉 누르시면은 부팅하는 방법이 여러분도 정할 수 있도록 되어 있을 겁니다. 그때 마지막으로 성공한 구성을 선택하고 다시 부팅을 하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자, 레지스트리 편집기. 자, 편집기의 실행 파일은 regedit.exe 파일입니다. 자, 이 파일을 불러들이는 방법이 우리가 이제 시작해서 실행 가서 regedit라고 입력을 하면은 이 파일을 불러들이게 되는 겁니다. 이 파일이 실행되게 되면은 편집기가 실행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편집기가 실행이 되게 되면은 레지스트리 내용을 수정할 수가 있습니다. 자, 레지스트리의 내용을 수정하려면 regedit와 같은 레지스트리 편집 프로그램을 사용해야 된다. 당연한 얘기고요. 레지스트리 편집기를 사용하여 레지스트리를 잘못 변경하면 시스템을 손상시킬 수 있으므로 중요한 정보를 모두 백업을 해야 돼요. 레지스트리 변경할 때는 백업하고 난 뒤에 레지스트리 변경하는 것이 좋다. 자, 이런 습관을 가지셔야 되고요. 자, 레지스트리 편집기를 사용하면 컴퓨터 실행 방법에 대한 정보가 들어있는 시스템 레지스터의 설정을 검색하고 변경할 수 있다. 자, 중요한 것은 변경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편집기를 이용하게 되면은. 자, 부팅 시 자동으로 탐색기를 실행시키기 위한 레지스트리 수정 방법을 말씀을 드려볼게요. 자, 레지스트리를 여러분들 잘 하시고요. 수정을 잘 하잖아요. 그죠? 그러면은 윈도우 창을 빠르게 실행시킨다든지 뭐 기타 여러가지 좀 더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만일 탐색기 있잖아요. 그죠? 탐색기를 매번 부팅할 때마다 사용을 한다. 이용을 한다. 그랬을 때는 여러분들이 탐색기를 찾아서 실행하는 것이 아니라 자동으로 탐색기가 실행하면 좋겠죠. 맞습니까? 근데 이런 것들은 우리가 제어판에서 직접적으로 할 수는 없어요. 할 수 없습니다. 레지스트리를 직접적으로 건드려 주셔야 돼요. 추가해 주셔야 되는 겁니다. 자, 그 순서가 시험에 나온 적이 있습니다. 자, 첫 번째는 실행창에서 regedit라고 명령을 줘야겠죠. 당연한 얘기고요. 자, 이렇게 해서 레지스트리 편집기를 실행을 해야 됩니다. 자, 편집기를 실행하게 되면 이런 화면이 나와요. 자, 왼쪽에는 탐색기 창이 나오고요. 오른쪽에는 선택한 폴더에 대한 정보를 변경할 수 있도록 이렇게 나옵니다. 여기서 어떤 경로로 가냐면 이런 경로로 해서 마지막에 run이라는 폴더까지 이동을 먼저 하셔야 돼요. 자, run이라는 폴더까지 이동을 하고요. run이라는 폴더가 하는 역할은 컴퓨터 부팅 시 자동으로 실행되는 프로그램에 대한 정보를 모아둔 곳입니다. 자, 여기 보시면은 제가 제 컴퓨터에서 부팅할 때마다 꼭 실행될 수 있도록 하는 파일들이, 프로그램들이 여기 저장이 되어 있어요. 자, 여기다가 이제 추가하는 겁니다. 추가할 때는 편집에 가시면요. 새로 만들기라는 메뉴가 있습니다. 새로 만들기에서 문자열 값이라는 게 있는데요. 문자열 값을 선택을 하십시오. 자, 선택을 하고요. 선택을 해서 저장을 할 때 이름을 입력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요. 이름을 입력을 할 때는 탐색기라고 입력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탐색기라고 일단은 이름을 하나 만드는 겁니다. 문자열 값을 하나 만들고요. 거기다가 이것을 더블 클릭을 해서 데이터의 값을 수정을 해 주셔야 돼요. 자, 이것은 이름이죠. 이름이고요. 실제 부팅할 때마다 실행할 파일의 위치를 정해줘야 됩니다. 값 데이터 란에, 자, 이게 오타네요. 란입니다. 란. 값 데이터 란에 탐색기의 경로를 이렇게 입력을 해주는 겁니다. 입력을 해주고 확인 버튼 누르게 되면은 매번 부팅할 때마다 탐색기가 실행이 돼요. 자, 됐습니까? 자, 이 방법을 이용을 해서 여러분들이 어떤 파일이든지 어떤 실행 파일이든지 부팅할 때 자동으로 실행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 순서가 시험에 나왔었습니다. 자, 기출문제 보도록 하죠. 자, 그 말이 그 말 같고 비슷비슷합니다. 잘 그 개념 이해하신 걸 가지고 문제를 풀이하셔야 돼요. 레지스트리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자, 틀린 것을 찾아라는 얘기입니다. 나머지는 뭐 맞는데요. 자, 3번에 보시면은
시스템이 손상되더라도 레지스트리를 복구하거나 마지막으로 컴퓨터를 성공적으로 시작했을 때 사용하는 레지스트리 버전으로 복원할 수 없다. 복원할 수 없다는 얘기인데 그렇지 않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부팅할 때 F8번 눌러서 이전 상태로 해서 최종 마지막에 성공했던 그때의 상태로 되돌릴 수 있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복원할 수 없다라고 얘기했기 때문에 틀렸습니다. 자, 윈도우즈 XP의 레지스트리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레지스트리 편집기 실행은 내 컴퓨터 주소창에서 레그 에디트라고 입력을 하고 엔터를 누른다. 아니죠. 내 컴퓨터의 주소창이 아니고요. 시작 그리고 실행에 가서 입력하고 엔터를 입력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1번이 정답이 되겠네요. 자, 다른 명령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sysEdit. 자, sysEdit는 시스템 구성 편집기를 불러들일 수 있는 파일입니다. 자, 시스템 구성 파일이 있는데요. 시험에는 문제가 딱 한 가지밖에 안 나옵니다. sysEdit에 대해서 한 문제밖에 안 나와요. 자, 밑에 보시면요. 자, 여러 번 출제가 되었었죠. 자, 동일하게 출제가 되었는데 다음 중 시스템 구성 편집기로 편집할 수 없는 파일은 어느 것이냐. 그러니까 이 명령어를 입력을 했을 때 나오는 파일이 네 가지가 있습니다. system ini 그리고 win ini 그리고 config sys auto exec bat. 자, 이렇게 해서 네 가지 파일을 수정할 수 있도록 그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 파일을 제외한 나머지를 선택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 문제는 한 가지밖에 나오지 않기 때문에 admin.dll 이 파일 하나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대부분 시스템 파일은 ini 그리고 sys, bat 이런 확장자를 가집니다. 그래서 이 확장자 4개는 여러분들 좀 기억을 하시면은 문제풀이가 쉬울 것 같습니다. 자, 기타 명령어 말씀을 드릴게요. 자, msi exec 자, msi exec. 자, 이 명령어는 윈도우즈 인스톨러하고 관련이 있습니다. 자, 이런 화면 보신 적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어떤 기능, 추가적인 기능이 필요할 때 여러분들 설치된 그 프로그램에서 지원하지 않는다라면은 추가로 설치할 수 있도록 윈도우즈 인스톨러 이런 창이 나옵니다. 이런 창 보신 적 있습니까? 그래서 경로를 선택을 해서 원본 파일을 넣어서 원본 CD를 넣어서 부족한 파일을 재설치할 수 있도록 그렇게 안내창이 나올 겁니다. 그래서 윈도우즈 인스톨러가 이제 자동으로 실행이 되는데요. 윈도우즈 인스톨러가 이제 하는 역할은 설치하는 것을 지원해 주는 겁니다. 쉽게 설치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하는 프로그램이 되는 겁니다. 자, 이것을 직접적으로 호출하는 방법은 MSI 그러니까 MSI exec라는 이 명령을 이용을 해서 직접적으로 이 프로그램을 호출을 할 수 있어요. 호출할 수 있는데 이것만 여러분들 입력하게 되면 이런 창이 나옵니다. 그래서 인스톨러에 대한 이런 옵션에 따라서 어떻게 설치가 되느냐 어떤 식으로 설치가 되는지 안내창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것을 제대로 실행을 하려면은 옵션이라든지 설치할 프로그램이라든지 실행 파일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정확하게 입력을 해야 되고요. 자, 그런 복잡한 사항은 여러분들 모르셔도 됩니다. 모르셔도 되고요. 다만 윈도우즈 인스톨러하고 관련이 있다라는 정도만 알고 계시면 됩니다. 그리고 MSI라는 파일은 확장자인데요. MS 오피스 프로그램을 여러분들 설치하다 보면은 .exe라는 파일도 있지만은 MSI라는 파일도 있을 겁니다. 자, exe 파일은 실제 실행하는 실행 파일이고요. MSI 파일은 인스톨 파일입니다. 그러니까 설치하기 위한 파일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실행을 해서도 설치할 수 있고요. exe를 직접적으로 설치를 해도 상관이 없습니다. 자, msconfig. 자, config는 configuration의 약자입니다. 그래서 환경 설정, 구성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MS에 대한 환경 설정을 수정한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msconfig라고 실행창에서 입력하게 되면 시스템 구성 유틸리티라고 해서 실행이 됩니다. 자, 실행이 되고요. 여기서 보통 여러분들이 많이 직접적으로 수정하는 부분은 시작 프로그램을 직접 수정을 할 수가 있어요. 자, 이런 경우 있을 겁니다. 여러분들이 웹서핑을 하다 보면은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이 시작 프로그램이 불필요한 것들이 많이 설치가 될 거예요. 그렇죠?
꼭 필요한 게 있고요. 불필요한 것들이 있습니다. 만일 시작 프로그램이 많이 등록되어 있잖아요. 그죠? 여러 개 등록되어 있으면은 시스템의 속도가 떨어집니다. 왜냐하면은 시작 프로그램은 어디에 저장이 되냐면은 주 기억 장치에 저장이 돼요. 자, 보조 기억 장치에 저장되는 것은 상관없습니다. 속도하고는 상관이 없는데요. 이 시작 프로그램의 이런 프로그램들은 주 기억 장치에다가 올려지게 됩니다. 자, 그래서 전체적인 속도가 느려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윈도우즈 이용을 할 때 속도가 느려진다. 그때는 ms config를 입력을 해서 시작 프로그램 중에서 혹시 불필요한 것들이 선택되지 않았나, 이 체크 부분을 체크를 해제하면은 실행이 안 됩니다. 그래서 확인을 하시면 돼요. 자, 그리고 조금 전에 제가 레그 에디트를 이용을 해서 레지스트리를 변경을 할 때 탐색기를 자동으로 실행할 수 있도록 제가 추가했었죠. 추가하게 되면은 ms config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explorer 해서 explore의 경로, 실행 파일의 경로가 나와 있죠. 자, 이것을 체크를 해 둔 걸로 지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매번 실행할 때마다 탐색기가 실행이 되는 거예요. explorer. 자, 이게 탐색기의 실행 파일입니다. 실행 파일. 그래서 매번 실행이 되고요. 만약 실행을 시키기 싫다. 그때는 체크를 해제하게 되면은 실행되지 않습니다. 그렇게 여러분들이 선택적으로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ms config는 시스템에 대한 여러 가지를 설정을 변경할 수 있는데요. 시험에 나오는 것은 메뉴가 시험에 나옵니다. 그래서 ms config의 메뉴가 아닌 것은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상단에 보시면은 일반 시스템 ini, win ini, boot ini, 그리고 서비스, 시작 프로그램, 도구 이런 것들이 있다는 것을 기억을 하십시오. 자, cmd라는 명령어 말씀을 드릴게요. 자, cmd는 커맨드의 약자입니다. 커맨드, 명령이 되겠죠. 자, 그래서 cmd라고 입력을 하게 되면 이런 까만 창이 나오는데요. 이 까만 창을 명령 프롬프트 창이라고 얘기합니다. 명령 프롬프트 창. 보통 우리가 마우스를 이용을 해서 명령을 주죠. 파일을 실행을 할 때 마우스를 더블 클릭하고요. 파일을 이동도 하고요. 여러 가지 작업들을 마우스와 키보드를 이용을 합니다. 그래서 마우스를 이용하게 되면 쉽게 명령어를 입력을 할 수 있는데요. 과거에는 모든 화면이 이런 까만 화면밖에 없었어요. 지금 여러분들 보시는 윈도우즈 화면 자체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아이콘에 이런 개념 자체가 없었습니다. 아이콘으로 입력하는 것이 아니고요. 명령을 주는 것이 아니고요. 직접적으로 명령어를 입력하도록 예전에는 도스 환경에서는 그랬었어요. 도스. 그래서 그 환경을 불러들일 수 있는 것이 cmd라는 명령어입니다. 그래서 cmd라고 입력하게 되면 과거에 우리가 사용을 했던 명령어를 직접 입력할 수 있도록 이런 이제 입력하는 줄이 한 줄이 딱 나옵니다. 그럼 여기다가 직접 입력을 하시면 돼요. 자, 텍스트의 글꼴과 색상을 변경할 수 있다. 자, cmd에 대한, 그러니까 명령 프롬프트 창에 대한 이제 설명이 아닌 것은 이렇게 시험에 나오는데요. 몇 가지 여러분들 알고 계셔야 됩니다. 지금 보시는 이런 글자체 있죠. 글자체와 글꼴을 바꿀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글꼴과 색상을 변경하는 방법은, 이 제목 표시줄 있죠. 자, 이 제목 표시줄에서 오른쪽 클릭을 하십시오. 자, 오른쪽 클릭하게 되면 속성이 나옵니다. 속성 들어가게 되면 수정을 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 텍스트를 다른 문서에 복사할 수 있다. 그러니까 여기 나와 있는 이 텍스트 있죠. 이것을 복사해서 다른 문서에 이제 붙여넣기 할 수 있습니다. 하는 방법은 또 동일합니다. 제목 표시줄에 오른쪽 클릭을 해서 편집에 들어가시면요. 모두 선택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모두 선택을 해서 만일 메모장을 띄우게 되면 메모장에서 붙여넣기 하시면 됩니다. 자, 모두 선택을 하고요. 복사를 해야겠죠. 자, 복사를 하고 그리고 붙여넣기를 하시면 됩니다. 자, 기본 창 화면과 전체 화면 창으로 서로 전환하려면, 그러니까 기본 창 우리가 보통 이제 탐색기에서 혹은 폴더를 열게 되면은 조그맣게 열 수도 있고 전체 창으로 열 수도 있잖아요. 화면에 꽉 차도록. 그죠? 마찬가지입니다. Alt Enter 키가 있어요. Alt Enter 키를 동시에 누르게 되면은 창을 최대화할 수도 있고 줄일 수도 있습니다. 자, 그 다음 창을 종료하려면 그러니까 이 창 자체를 닫는 거예요. 닫는 방법을 물론 X표를 누르셔야 되고요. exit 명령어를 주셔야 됩니다. 여기다가 exit라고 명령을 주고 엔터 입력하게 되면 이 창 자체가 닫히게 됩니다. 자, 그 다음 트레서트라는 명령어가 있습니다. 자, 이 명령어는
특정 웹사이트로부터 접속 과정을 추적하는 건데요. 자, 여기서 보시면은 trace. 자, 이게 무슨 뜻이죠? 발자취, 뭐 이런 뜻이 있죠. 그래서 추적한다, 그런 뜻으로 보시면 됩니다. 자, 이 명령어는 cmd를 먼저 입력을 해서, 그러니까 명령 프롬프트 창을 먼저 실행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까만 이 화면에서 이런 식으로 입력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뒷부분에는 IP 주소가 들어가요. 추적하려는 IP 주소를 입력하게 되면은 이런 겁니다. 여러분들 집에서 어떤 특정 사이트가 있죠. 자, 이 주소가 211.31.119.151입니다. IP 주소가. 그러면은 여러분들 집에서 이 주소까지 접근할 때, 연결할 때 어디를 거쳐서 이런 식으로 접근을 하는지 그것을 추적할 수가 있어요. 자, 여러분들 생각하기에는 집에서 이곳에 접속을 한다라면 다이렉트로 접속을 한다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은 사실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사용하는 망도 있고요. 여기서 사용하는 망도 있습니다. 자, 이게 이렇게 접속하고 이렇게 접속하고 이렇게 접속하고 복잡하게 거대한 인터넷망 안에서 서로 접속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복잡하게 연결이 돼요. 자, 여기 보시면은 첫 번째는 여기서 출발을 했죠. 그 다음 이런 식으로 쭉쭉쭉쭉 나옵니다. 어디를 거쳤는지 알 수가 있습니다. IP config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config 뭐 구성, 환경 이런 뜻이 있죠. 자, IP 인터넷 주소에 대한 환경을 볼 수 있는 명령어가 되겠습니다. 자, cmd 환경에서 명령 프롬프트 환경에서 ipconfig라고 입력을 하십시오. ipconfig라고 입력을 하시면은 이런 여러분들을 사용하고 있는 여러분들 컴퓨터의 IP 환경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이제 IP 어드레스, IP 주소 볼 수 있고요. 그다음에 서브넷 마스크, 그리고 디폴트 게이트웨이. 자, 우리가 인터넷 환경에서 다들 한번 간단하게 말씀을 드렸었죠. 자, 이런 여러분들 네트워크 환경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현재 컴퓨터의 네트워크 설정에 관한 정보를 볼 수가 있고요. 구체적으로 이제 IP 주소라든지 서브넷 마스크, 그리고 기본 게이트웨이 이런 것들을 표시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만일 명령어를 ipconfig 다음에 슬래시 해서 옵션을 all이라고 입력을 하잖아요. 그죠? 자, 그렇게 입력을 해서 엔터 입력하게 되면은 좀 더 상세한 내용을 보일 수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네트워크 카드의 물리적인 주소, 맥 어드레스를 확인할 수가 있어요. 자, 맥 어드레스라는 것은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랜카드의 주소예요. 그러니까 랜카드는 물리적인 개념이잖아요. 그렇죠? 실제 직접적으로 컴퓨터에 연결된 장치입니다. 그래서 이 물리적인 주소를 직접 확인을 또 할 수도 있습니다. 자, 핑이라는 게 있습니다. 핑 한번 들어보셨습니까? 자, 핑해서 주소를 옆에 입력을 하잖아요. 그죠? 그러면은 그 주소, 입력된 주소가 정확하게 제대로 작동을 하는지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네트워크 상에서 원격으로 대상이 되는 장비의 연결 상태와 작동 여부를 확인할 때 사용하는 명령어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입력을 해서 아래쪽처럼 reply 해서 이렇게 쭉 나오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reply from 이 주소,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해서 어떤 반응이 있다, 그런 뜻이 되겠죠. 회신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대답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 말은 내 컴퓨터에서 이렇게 핑을 보내잖아요. 그죠? 그러면은 다시 회신이 있다는 얘기는 정상적이라는 얘기예요. 그죠?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핑 다음에 IP 주소를 입력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TCP/IP 구성 내역을 테스트할 때 사용이 된다. 그러니까 핑이, 자, 예를 들어서 여러 사이트들이 있잖아요. 그죠? 여러 사이트들의 이제 주소를 입력을 해서 그 사이트까지 내 컴퓨터하고 서로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 확인할 수도 있고요. TCP/IP 구성 내역, 그러니까 내 컴퓨터의 구성 내역에 대해서 테스트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핑 127.00.1이라고 입력을 하면요. 자, 127.00.1이라는 이 주소는 특정 어떤 그 네트워크의 주소가 되는 것이 아니고요. 여러분들의 컴퓨터의 어떤 핑의 어떤 결과를 확인을 할 때 입력하는 주소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컴퓨터에 127.00.1 해서 핑 한번 입력을 해 보십시오. 아마 이런 화면들을 다 보일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컴퓨터의 주소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IP 주소도 있지만은 핑을 하기 위한 별도의 주소가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어느 누구나 동일한 127.00.1이라는 주소가 있어요. 루프백 주소를, 그러니까 이게 127.00.1이 루프백 주소입니다. 그래서 핑에서 본다. 자, 이것은 이렇게 입력하는 이유는 여러분들 컴퓨터에 네트워크 이상이 있느냐, 없느냐, 그것을 확인을 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자, 기본 게이트웨이. 자, 게이트웨이 주소. 알 수 있잖아요. 그죠? 게이트웨이 주소에 대해서 핑을 보내서 게이트웨이 이상이 있는지 없는지 확인할 수가 있고요. DNS 서버의 IP 주소 알 수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DNS IP 주소를 핑을 해서 또 이상이 있는지 없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TCP/IP 구성 내역에서 이런 내용들이 있잖아요. 그죠? 직접적으로 테스트를 할 때는 핑이란 명령을 이용을 한다. 자, 그렇게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기출문제 설명드리겠습니다. 특정 웹사이트로부터 접속 과정과 라우팅 경로를 추적하여 보여주는 프로그램의 명령어와 사용 방법이 올바른 것은, 결과적으로 이제 추적하는 거죠. 추적하는 건데,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자, 명령어 들어가고요. 그 다음 주소, 이런 식으로 입력을 하셔야 됩니다. 자, 다음 중 TCP/IP 구성 내역을 테스트하는 방법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금방 말씀을 드렸죠. msconfig 명령을 이용한다. 자, msconfig는 여러분들 그러니까 시스템의 구성 환경을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뭐 TCP/IP하고는 직접적인 이제 관련이 없죠. TCP/IP의 설정 사항을 살펴보는 방법은 IP config를 입력을 해야 되는 거죠. IP config를 입력을 해서 현재 설정 상태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설명이 맞는 거고요. 자, 다음 중 윈도우즈에서 네트워크 설정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자, 핑을 이용하면 상대방 컴퓨터까지 연결되는 경로를 IP로 표시해 준다. 이거 핑이 아니고 어떤 명령어죠? 트레서트죠. 그래서 2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윈도우즈 XP의 기타 기능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출문제 풀면서 바로 설명을 드릴게요. 자, 윈도우즈 XP에서 원격 데스크탑이라는 게 있습니다. 원격 데스크탑. 자, 이것은 원격 접속한다라고 할 때 이 기능을 이용을 하는데요.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들 컴퓨터에 접속을 할 수 있어요. 여러분들 컴퓨터 접속을 할 때 원격 데스크탑을 이용을 해서 접속을 할 수 있습니다. 자, 윈도우즈 XP 내에 이런 기능이 있습니다. 자, 원격 데스크탑을 사용하다 보면 일반적으로 네트워크 연결이 안 되는 경우가 있다. 그러니까 네트워크가 연결되어 있어야만 원격 데스크탑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자, 원인을 찾는 방법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그러니까 이 문제는 네트워크와 관련되지 않은 것을 찾으시면 돼요. 아시겠죠? 자, 방화벽이라는 것은 네트워크하고 관련이 있죠. 보안하고 관련이 있습니다. 자, 원격 데스크탑의 설정, 이것도 접속이 안 되는 이유가 될 수가 있을 겁니다. 자, 핑과 같은 도구를 이용한다. 핑을 이용을 해서 정상적이냐 그렇지 않느냐 확인할 수 있다는 얘기고요. 자, 탐색기, 도구, 폴더 옵션에서 보기에서 기본 보기 복원으로 원인을 색출한다. 자, 이것은 폴더 옵션에 관한 설명이지 네트워크하고는 관련이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4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한글 윈도우즈 XP에서 하드디스크 여유 공간이 부족하다. 하드디스크 여유 공간이 부족하다. 이런 메시지가 표시되는 경우에 해결 방법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틀린 것을 찾으라는 얘기입니다. 자, 하드디스크는 이제 보조기억장치죠. 자, 보조기억장치에 여러분들이 여러 가지 동영상 파일이라든지 프로그램들을 다 설치를 할 겁니다. 그래서 이제 여유 공간이 부족하다라는 메시지가 나왔을 때 여러분들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자, 휴지통을 비운다. 맞는 얘기죠. 불필요한 파일들을 삭제하면 됩니다. 그 다음 디스크 정리를 통해서 임시 파일을 지운다. 이것도 괜찮은 방법이에요. 디스크를 정리하는 방법 괜찮죠. 자, 시스템에서 사용하지 않는 운영 프로그램을 하드디스크에서 삭제하여 여유 공간을 확보한다. 그러니까 필요하지 않는 파일들은 프로그램 추가 삭제해서 지우면 좋습니다. 시스템을 완전히 종료하고 다시 부팅한다. 자, 다시 부팅한다고 해서 보조 프로그램에 기억되어 있는 파일들이 지워지는 겁니까? 그렇지 않죠. 그래서 4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3번. 다음 중 파일과 파일 시스템에 관한 기본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자, 파일 시스템 이전에 말씀드렸죠. 펫 32,
NTFS. 그래서 NTFS가 가장 좋은 파일 시스템이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맞는 설명 먼저 설명을 드릴게요. 자, 데이터를 저장할 때 하드디스크에서는 이 데이터들을 섹터라는 최소 단위로 기록한다. 자, 하드디스크를 분해를 하면요, 이런 원형의 여러 가지 디스크들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한 장의 디스크에서 보시면요, 이런 여러 개의 동심원으로 구성이 되는데요. 자, 이 동심원을 트랙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트랙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하나의 트랙은 또 이렇게 나뉘어져 있습니다. 자, 나눠진 최소의 크기를 섹터라고 얘기합니다. 섹터. 그래서 디스크라는 얘기가 나올 때 나오는 용어가 트랙과 섹터라는 용어가 나와요. 그리고 이것을 우리는 디스크라고 얘기합니다. 디스크. 자, 이런 디스크가 하드디스크에는 여러 장이 있어요. 그래서 섹터라는 최소 단위로 기록된다. 이게 맞는 설명이고요. 그러나 운영체제는 이 데이터들을 섹터 단위가 아니라 파일 단위로 해서 저장이 된다. 그러니까 우리 보통 저장할 때 1.hwp 이런 식으로 파일 단위로 해서 취급을 하잖아요. 그쵸? 그래서 여러분들이 다루는 단위는 파일이지만은 하드디스크 입장에서는 섹터라는 최소 단위로 해서 기록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파일은 그 내용 여부에 따라 크기가 다르기 때문에 파일을 구성하는 섹터의 크기도 달라진다. 자, 이러한 파일과 섹터의 저장 방법 및 파일 관리를 하는 것을 파일 시스템이라고 얘기를 한다. 그러니까 파일 시스템의 그 방법에 따라서 섹터의 크기도 달라져요. 그래서 세 가지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죠? 각각의 특징들이 있는데 그때 다 말씀을 드렸고요. 결과적으로 섹터의 크기도 달라진다. 그러니까 섹터의 저장 방법이라든지 파일을 관리하는 방법들이 달라집니다. 파일 시스템에 따라서. 자, 일반적으로 팻을 파일 시스템이라고 하는데 이것은 운영체제가 파일을 관리하는 방법이다. 맞죠? 파일을 관리하는 방법입니다. 방법 중에 한 가지가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오답을 한번 보도록 하죠. 자, 파일이 기록될 때는 실제 데이터 영역에는 클러스터 단위로 파일이 기록되고 그 클러스터의 위치가 팻 영역에 기록된다. 자, 여기까지 잠시 설명을 드릴게요. 자, 이건 맞는 설명입니다. 자, 파일을 우리가 이제 저장을 할 때 파일의 최소 저장 단위가 클러스터예요. 클러스터. 그러니까 자, 우리가 운영체제 입장에서는 파일을 이제 기본 단위로 저장을 한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죠? 근데 그 파일의 최소 저장 단위가 클러스터라는 단위가 있습니다. 클러스터. 그래서 파일 시스템에 따라서 모양은 조금 달라지는데요. 팻 영역이 있고요. 실제 데이터 영역이 있습니다. 실제 데이터 영역이 있어요. 저장이 되면은, 파일이 저장되면은 이런 식으로 이제 저장이 되는데요. 실제 데이터 영역에는 이런 클러스터들이 쭉 저장이 돼요. 자, 그럼 이 클러스터의 위치, 이게 1번, 2번, 3번, 4번, 5번, 6번, 7번, 8번, 이렇게 되겠죠. 자, 이렇게 되는데, 이 클러스터의 위치가, 여기도 있고, 쭉쭉쭉 나뉘어져 있을 겁니다. 분산되어 있죠. 그죠? 그래서 파일을 하나 구성하는, 실제 그 정보들이 이렇게 나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나뉘어져 있는 정보들이, 위치 값이 어디에 저장이 되냐면은, 팻에 저장이 돼요. 팻. 그러니까 이 각각의 클러스터에 대한 위치 정보를 가지고 있습니다. 위치 정보. 그래서 이제 파일을 기록을 할 때는 실제 데이터 영역과 그다음 팻 영역으로 이렇게 구분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까지는 맞는 설명이에요. 맞는 설명인데, 자, 클러스터의 크기가 늘어나면 그만큼 기록되는 클러스터의 위치가 늘어나게 되어 검색 속도가 빨라진다. 이렇게 설명이 나왔는데 클러스터의 위치가 늘어난다. 이 설명이 틀렸습니다. 자, 하나의 클러스터를 크게 만일 이렇게 잡아줬어요. 그럼 위치값 몇 개만 있으면 됩니까? 6개만 있으면 되잖아요. 그죠? 맞습니까? 그러니까 클러스터의 크기가 늘어나면, 크면은, 클러스터 한 개 한 개 사이즈가 커지게 되면은 클러스터의 위치가 늘어나는 것이 아니고 줄어듭니다. 자, 그 다음 반대로 촘촘하게 작게 구성이 되었을 때,
만약 이게 100개다. 그럼 100개에 대한 정보들이 촘촘하게 이렇게 나와야 되겠죠. 그러면은 늘어나는 거예요. 위치값이. 1, 2, 3, 4, 5, 6 해서 100가지의 정보를 다 여기서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클러스터의 위치 자체가 늘어나는 거죠. 1에서 100까지로 늘어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클러스터의 크기가 늘어나면은 클러스터의 위치 값들이 줄어듭니다. 1에서 6까지의 정보만 가지고 있으면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늘어난다라고 설명을 했기 때문에 틀렸습니다. 자, 다음 기호 중 파일명으로 사용할 수 있는 기호는, 자, 파일명으로 모두 사용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요. 키보드에 보시면 안 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일단 달러 표시는 가능해요. 파일 이름 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은 안 됩니다. 자, 여러분들 확인하는 방법은요. 파일명을 입력을 할 때 원 표시를 한번 입력을 해 보십시오. 입력하면요. 이런 메시지가 나올 겁니다. 그래서 달러 표시는 되지만 나머지는 안 된다. 이런 특수 문자들은 안 된다. 그렇게 기억을 하십시오. 5번, 다음 중 윈도우의 속도를 느리게 하는 원인이 아닌 것을 찾는 겁니다. 일단 맞는 것을 한번 보도록 하죠. 자, 윈도우에 레지스트리 정보가 많아졌다. 자, 이 레지스트리 정보가 많아지면 속도를 느리게 하는 원인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레지스트리, 불필요한 레지스트리는 지우는 게 좋아요. 근데 직접적으로 여러분들이 사용자가 지우기는 힘들고요.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이 있습니다. 프로그램을 이용하게 되면은 레지스트리를 쉽게 삭제를 할 수 있습니다. 자, 가상 메모리가 부족하다. 자, 가상 메모리 부족하다. 이 문제도 속도를 느리게 하는 원인이 될 수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주기억장치가 예를 들어서 50MB예요. 용량이. 자, 그다음 여러분들이 사용하는 프로그램이 1GB입니다. 자, 이게 보조 기억장치에 저장되어 있어요. 자, CPU는 직접적으로 보조 기억장치에 접근해서 프로그램을 실행하는 것이 아니고요. 항상 주기억장치에 접근해서 실행을 합니다. 그러면은 자, 50MB, 그러니까 이 1GB를 CPU가 처리하려면은 1GB의 그 용량을 50MB로 해서 다 쪼개야겠죠. 쪼개고 50MB 가지고 오고 또 다시 두 번째 50MB 가져오고 세 번째 50MB 이런 식으로 해서 1GB를 다 읽어드려야만 CPU가 처리가 됩니다. 자, 그럼 어떻게 될까요? 속도가 느려지겠죠. 만일 주기억장치가 2GB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훨씬 빨라질 겁니다. 맞습니까? 한 번에 가져오잖아요. 그쵸? 여러 번에 나눠서 가져올 필요 없고. 자, 그래서 주기억장치는 가급적이면 용량이 크면 좋습니다. 속도가 빨라집니다. 그런데 물리적으로 비용이 많이 들기 때문에 가상 메모리라는 개념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가상 메모리가 용량이 부족해서, 설정이 부족해서 그런 경우가 있을 수가 있어요. 좀 더 늘려주면 되겠죠. 하드디스크의 단편화가 심화되었다. 단편화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우리 하드디스크 조각 모음에서 말씀을 드렸었죠. 그래서 쭉 파일들이 이렇게 나뉘어진 것을 조각 모음 하게 되면 인접되게 쭉 이렇게 정렬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나뉘어져 있으면은 이렇게 찾는데 시간이 많이 들어요. 그렇죠? 그래서 단편화하고 속도하고 관련이 있습니다. 자, 근데 윈도우 디렉토리에서 이런 파일들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 자, .dll, .drv. 자, drv는 드라이버 파일이에요. 드라이버에 대한 정보를 가지고 있습니다. 필요한 파일들이 있죠. 자, DLL도 필요한데요. 가운데 L이 링크를 뜻합니다. 링크를 뜻하는데요. 자, 이런 겁니다. 자, 우리가 사용하는 이제 여러 개의 구성 요소들이 있습니다. 구성 요소가 있는데 그 중에서 이 파일은 어떤 그 요소에서든지 많이 이용이 돼요. 많이 이용이 됩니다. 여기서도 이 파일이 필요하고, 여기서도 이 파일이 필요하고, 여기서도 이 파일이 필요합니다. 그러면은 서로 이렇게 연결만 해주면은 어때요? 연결만 해주게 되면은 이 파일을 공유해서 이용할 수가 있겠죠. 맞습니까? 그래서 이 파일 입장에서 이 파일이 필요하다고 했을 때 서로 연결만 해주면 됩니다. 그 연결 정보를 가지고 있는 것이 DLL이에요.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필요하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3번이 정답이 됩니다. 자, 다음 중 한글 윈도우즈 설치 시 디스크 공간 부족 메시지가 나타날 때 디스크 공간을 확보하는 방법으로 가장 거리가 먼 것은 비슷한 문제인데요. 자, 휴지통을 마우스 오른쪽 단추로 클릭한 다음 휴지통 비우기를 선택한다. 자, 맞는 설명이죠. 인터넷 브라우저 캐시 폴더의 내용을 삭제한다. 캐시라는 것은 여러분들이 서핑을 하다 보면 계속 쌓이게 됩니다. 캐시라는 정보가 쌓이게 되는데 이 파일은
하드의 용량을 어떻게 계속 어떻게 잡아먹기 때문에 디스크의 공간을 차지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파일을 삭제하게 되면 도움이 되고요. 그 다음 .bak, .tmp. 자, 이것은 템포러리, 그러니까 임시 파일입니다. 이거는 임시 파일이고요. 자, 이것은 백업 파일이에요. 백업 파일. 자, 이런 것들은 직접적으로 이제 실행하는 데 있어서 상관없어요. 지우셔도 상관이 없습니다. 그래서 삭제를 하시면 되고요. 레그 에디트를 이용하여 필요 없는 프로그램의 정보를 삭제한다. 자, 우리가 프로그램 추가 삭제해서 삭제하는 것과 레그 에디트에서 정보를 삭제하는 개념은 틀립니다. 자, 프로그램 추가 삭제해서 삭제하는 것은 삭제하는 프로그램이 1GB라면은 1GB만큼의 용량이 만들어져요. 그렇지만은 레그 에디트의 이제 레지스트리의 정보를 삭제한다는 것은 그냥 단순히 그 파일에 대한 정보만 지워지는 겁니다. 정보만 지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직접적으로 디스크 용량의 공간 문제 해결할 수 있지는 않습니다. 아시겠습니까? 자, 7번. 주기획장치의 메모리 용량 부족에 관한 문제 해결 방법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자, 이 문제는 디스크 공간이라는 것은 보조 기억장치입니다. 하드디스크를 얘기를 하는 거고요. 여기서는 주기획장치의 용량을 지금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주기획장치에는 파일이 항상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보조기획장치는 여러분들이 삭제하지 않는 이상은 계속 저장이 되는 거죠. 조금 개념이 다릅니다. 주기획장치는 CPU에서 필요한 파일들을 그때그때 계속 보조기획장치에서 옮겨져서 이제 담겨지는 겁니다. 자, 문제 해결 방법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자, 맞는 거 보도록 하죠. 자, 불필요한 프로그램은 종료한다. 그러니까 주기획장치에 예를 들어서 쭉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저장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서 예를 들어서 아리아 한글 프로그램을 지금 여러분들이 창을 띄웠잖아요. 그죠? 창을 띄우는 순간 주기획장치에 이렇게 이동이 되는 겁니다. 띄우게 되면은, 그러면은 그 창을 닫게 되면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프로그램이 종료되는 거죠. 그러면은 그만큼 주기획장치에 용량의 여유가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맞는 설명이고요. 부팅할 때 자동 실행되는 시작 프로그램에 설정된 불필요한 프로그램을 삭제하고 시스템을 다시 시작한다. 자, 부팅할 때 자동 실행되는, 그러니까 시작될 때 자동으로 시작되는 프로그램들, 자, 그런 것들은 부팅되면서 항상 주기획장치에 로딩이 됩니다. 그러니까 주기획장치로 자동으로 다 이제 파일의 정보들이 넘어가게 돼 있어요. 그래서 그 개수를 줄여두는 것이 중요하죠. 그래서 시작 프로그램에 설정된 불필요한 프로그램을 삭제하고 시스템을 다시 시작한다. 다시 시작하게 되면 시작 프로그램 삭제한 것이 이제 윈도우즈가 시작될 때 실행이 안 됩니다. 자, 맞는 설명이고요. 시스템 등록 정보 창에서 고급 탭에서 가상 메모리 크기를 조절한다. 그러니까 좀 이제 실질적으로 물리적으로 존재하는 이 공간을 어떻게 좀 가상으로 더 늘릴 수 있는 방법이 될 겁니다. 용량을 늘리면 되고요. 자, 휴지통이나 하드디스크의 임시 기억 장소에 저장된 불필요한 파일을 삭제한다. 이것은 주기획장치에 대한 설명이 아니고요. 보조기획장치, 디스크에 대한 설명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3번이 틀린 설명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7번째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